네, 지난달 실직자에게 지급되는 구직급여, 즉 실업수당이 9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영 정상화와 신속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두산중공업이 매각 가능한 모든 자산을 검토하고 있다는 자구안을 내놨습니다. 고용시장 동향부터 경제 상황까지 두루 짚어보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달 3월 실업수당이 9천억 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아진 건가요? 실업수당이라는 게 정상적으로 일자리에 고용이 된 상태에서 일을 하다가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도중에 해고가 돼서 그래서 먹고 살기가 어려운 경우에 평소에 드러났던 보험에 의해서 이 수당을 신청하는 그걸 흔히 우리가 이제 이 실업급여라고 그럽니다. 네. 이게 실업급여로 나간 돈이 3월 달 동안 지급액 전체가 9천억 원인데요. 이게 우리나라 통계가 실업급여 제도가 생기고 난 이후에 지급액이 가장 많은 네. 사실 2월 달에도 실업급여가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만은 그게 또 한 번 기록을 경신을 해서 네. 거의 실업급여 액수로만 보면 금융위기 당시 쪽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특히 업종별로 지금 이 보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사회복지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일부 제조업, 그리고 건설업 이런 쪽에서 실업급여 신청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특정 계층, 특정 직업군에서 실업자가 훨씬 더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이번 주 금요일에는 3월 고용 동향이 발표될 예정인데 여기에는 자영업자나 뭐 특수고용직 같은 현황도 좀 녹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업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정규직이어야 되고 평소에 이 실업수당, 실업보험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최근에 와서 그 폭이 좀 늘어났지만은 그래도 네. 실업보험 가입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업수당 신청자 중에서는 대부분 일정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에도 아예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 이른바 이 프리랜서라든지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실업을 당해도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업수당 신청자의 명단에 통계에 잡히지가 않는 겁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통계청에서 신규 취업자 동향을 발표합니다. 거기는 이 일용직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한 달에 몇 시간 이상 근무했냐라는 것을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에 여기에 고용 지표가 상당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날 것으로 지금 우려가 돼요. 예. 우리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 고용 지표가 제대로 나온 것은 한 번도 없었는데 우리는 지금 한 달에 한 번 정도 통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미국의 경우에는 이 통계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실업자 대란이 상당히 지금 사회적 문제로 갈등 요인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도 드디어 이제 그 표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특히 지금 말씀하신 그 일용 사업자 또는 그 프리랜서 이런 사람들의 실업 사태가 구체적으로 숫자로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다음 주에 5차 비상경제회의를 여는데 여기에서 주요 의제로 이 고용을 다루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카드를 좀 내놓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도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것이었는데 참으로 본의 아니게 이런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지금 대량 실업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사실 실업은 네. 고용은 단순하게 경제적인 문제를 떠나서 그것은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죠. 네. 일자리가 없게 되면 먹고 살 수가 없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비상경제대책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꾸준히 했습니다만 선거가 끝나면 다음 주에는 실업 고용 대책을 본격적으로 내놓겠다. 특히 이 산업 현장에서 일자리에서 떨려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어떤 대책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부에서도 어떤 고용 보조금 제도 이런 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은 기업체가 기본적으로 사람을 잘라내지 않도록
뭐 일단 코로나 사태가 가장 먼저 해소가 되는 것이 가장 큰 극복책이 되겠습니다만은 예. 코로나는 경제적인 영역을 떠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심해지든 또는 개선이 되든 관계없이 경제적으로 이 각 산업체에서 사람을 떨어내지 않고도 계속 고용하면서도 경제적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한 정부의 경제적 지원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고용은 일자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과 생존의 문제다라고 해주셨는데 좀 적절한 대책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두산그룹에서 이제 매각 가능한 모든 자산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두산솔루스 등 자회사의 지분 매각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요. 네. 두산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두산이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두산이 매출은 일어나고 있지 않은데 지출해야 될 돈은 계속 나가고 또 만기가 되는 대출금이 돌아와서 경영 위기를 맞고 있어요. 특히 두산그룹에 수많은 회사가 있습니다만 그중에도 특히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고 또 석탄 전기 엔진을 만드는 지금 두산중공업에 모든 문제가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두산중공업에 올 연말까지 갚아야 될 부채가 약 4조 9천억 달러. 가만히 있어도 지금 4조 9천억을 갚아야 돼요. 그런데 두산중공업은 두산중공업 그 계열 산하 회사에 두산건설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건설이 엄청난 부실이 누적이 됐는데 그것을 두산중공업 돈으로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실이 더 커졌어요. 그래서 현재 금융기관의 긴급 지원이 없다면 올해 내로 부도가 나는 것이 지금 불가피한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에서 최근에 1조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대신에 두산그룹에서도 그룹의 오너들 또는 기업 스스로도 자구 노력을 좀 세워라.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1조 원 받는 것 또 그 이상의 추가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우리는 이러이러한 자구 노력을 하겠다는 그 계획을 어저께 이제 그 금융기관에 제출을 한 거예요. 네. 그 내용은 정확하게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공개를 하면 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또 기업체 어떤 기업은 살고 어떤 기업은 망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내용은 자세히 공개하지 않았는데 일단 두산 측에서는 지금 워낙 상황이 다급하고 자신들도 이 어려움에 동참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은행이 돈을 빌려준다면 두산그룹에서 팔리는 것이면 가능하면 다 팔겠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한진그룹도 이게 종로구 송현동 부지 매각을 본격화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자산을 현금화하는 배경이 위기의식 때문이겠죠? 근데 사실 이 한진그룹이나 이 두산중공업은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직접적으로 촉발된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코로나 이전부터 두산중공업은 위기의식이 있었고 그래서 돌파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에 대해서 대대적인 지금 자금 지원을 요청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한진그룹의 경우에는 KCGI, 이른바 강성구 펀드하고 경영권 다툼을 하면서 한진그룹의 유휴 자본이 상당히 많은 기업으로 정평이 있어요. 이를테면 한진이 비행기 항공회사지만은 제주도 지역의 호텔이라든지 목장 또는 왕산 마리나 같은 리조트 단지 또 지금 그 경복궁 바로 옆에 있는 송현동 부지 이런 데 놀고 있는 땅이 많았거든요. 이것을 좀 팔아서 정상적으로 현금화해라. 이런 상황에 있었는데 최근에 코로나 사태까지 터지니까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자금 사정이 급격히 부채 비율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저께 드디어 팔겠다는 확실한 결심을 하고 판매주 간사 회사를 선정을 하기에 이르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조금의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코로나19 사태로 보통 이제 금이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라고 하는데 금값이 오히려 떨어지면서 현금화구로 몰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또 최근에는 최고가로 치솟았어요. 이렇게 널뛰는 이유 좀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을 이 금값 변화상이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코로나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나라에는 1월 20일부터 본격화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미국을 비롯한 유럽이나 전 세계 각국에는 WHO가 코로나 팬데믹을 선언한 3월 10일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초에 세계 경제가 거의 공황 위기로 갔을 당시에 금값이 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이제 전문가들도 보통 경제 위기가 오면 금값은 오르고 주가는 떨어져야 되는데 예. 당시에는 주가도 떨어지고 금도 떨어졌거든요. 그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달러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코로나가 그 곧 해결되리라고 생각한 상황에서 시중의 돈이 달러로 몰려가다 보니까 금 사는 것보다는 달러로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실제로 달러 가치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국제적인 자본은 전부 달러로 몰려들었고 국내에서조차도 금을 사자니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불확실성 네. 이런 것 때문에 현찰로 가지고 있는 것이 낫다. 이래서 금을 투자를 하지 않았더랬어요. 그런데 두 가지 상황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우선 미국에서 엄청난 유동성을 살포해서 지금 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미국 달러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달러에 투자해봤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국제 자본은 지금 달러 대신 금으로 몰려 들어가고 있는 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상황에서는 이번 사태가 좀 장기적으로 이어질지 모르겠다. 단기적이라면 돈을 현찰로 갖고 있다가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쓸 수 있겠지만은 이것이 한 3, 4개월 또는 5, 6개월 진행될 수 있겠다 싶으면 이럴 때는 오히려 금을 사서 네. 금으로서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것이 현찰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현찰 가격이 떨어지는 마이너스를 당하는 것보다 낫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금값이 최근 연일 고점입니다. 지금 금값이 아주 폭등해요. 좀 한 돈에 25만 원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예, 금값은 그렇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경제는 미국하고 연동이 되는 측면이 많아서 미국 경제를 좀 보면 코로나19 미국 상황이 조금 최악은 지났다 이런 기조 아래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경제를 재가동시키겠다 이런 기조고 여러 주지사들은 안 된다라는 입장이고 좀 어떻게 갈등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상황이 아주 중대한 분수령을 맞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문제에 있어서는 물론이고 경제 정책이나 앞으로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도 매우 지금 중대한 판단의 순간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 구상은 5월 1일부터 네. 미국 전역의 경제를 좀 정상화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선거가 6개월밖에 남지를 않았어요. 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은 경제고 본인 스스로도 경제 대통령이다라고 주창을 해왔는데 코로나 이 회오리 속에 미국 경제가 지금 폭망한 상황에서 본인이 어떤 자신의 장점을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암흑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적어도 5월 1일부터는 경제를 빨리 가동해야만이 이번 하반기 선거에서 본인이 압도적 지지를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주지사들 같은 경우 뉴욕 주지사 같은 경우는 민주당 소속이거든요. 네. 각 주에서는 당면한 선거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섣불리 지금 이 경제를 재개했다가 또다시 만약에 코로나가 확산된다면 그때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헤게모니 이니시티브를 이 경쟁을 좀 벌이고 있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미국도 기본적으로 대통령 중심제 국가이고 대통령이 강력하게 그 행정명령을 한다고 그러면 대통령 의도대로 되리라고 봅니다. 다만 문제는 지금 코로나 전문가들, 의사들이 조금 더 지내보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당초 구도대로 5월 1일에 될지는 조금 의문입니다만은 네. 그러나 정점을 지났다. 예, 그런 면에서 지금 5월 1일 날 재개에도 상당히 힘이 실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을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김대우 경제읽기 김대우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